정부가 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높다는 평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정치권도 술렁술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이번엔 정말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어제 이해훈 대표는 그 부족한 지역에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물량 문제인데 어떻게 그걸 꼭 투기 문제로만 보느냐. 그런데 정말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에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2010년에 100%를 넘어섰거든요. 예. 그리고 2015년에도 102.3%로 올랐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만 보더라도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름은 매번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 그랬는데 공공주택, 민간주택 이게 다 합쳐가지고 매년 평균 25만 호 이상씩은 공급을 해 왔었어요. 예. 그런데 자가 보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소유한 비율이 2010년에 전국 평균 61.3%였는데 2016년에 59.9%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서울만 보면은 2010년에 자가 보유율이 51.3%였는데 지난해에는 45.7%까지 떨어졌고요. 그 사이에 가계부채 총량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자가 보유율은 떨어졌는데 가계부채는 늘어났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택 공급 늘리고 DTI LTV 완화하고 금리까지 낮춰가면서 집 사기 쉽도록 여건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자가 보유율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결국 투기 세력들 또 다주택자들 우리 부동산의 투기로 들어오는 여건만 만들어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지금 거죠. 주택 보급률 103%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어제 이해훈 대표 지적도 96%, 97%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가고 싶은 특정 지역은 주택 공급이 딸린다 이 얘기인데 말이죠. 네.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이번에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각종 규제를 통해서 안정화시키겠다 이것도 하나가 있지만 또 큰 축으로 하나 보면 수도권의 공급 물량을 확대해서 물량이 충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게 함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공급된 물량도 역시 투기 세력들이 많이 가져간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실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셔야 돼요. 가장 중심이 되는 기대하는 정책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는 각종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공급 물량을 늘려서 집 사기 편하도록 이게 쉽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책적 효과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부에서는 10년 전에 참여정부 때 대부분 내놨던 정책이 아니냐 이제 이런 평도 있고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양도세 강화 이후에 매물이 줄어들고 집값이 뛰는 역효과도 있었는데 하면서 걱정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0년 전 상황과 지금은 다릅니다. 이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실제 도시개발 정책을 주관하는 지자체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뉴타운 광풍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있었잖아요. 이명박 서울시장 때. 그렇죠. 서울 곳곳에 뉴타운 재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를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했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하다못해 2005년도 8.3.1 대책이라고 재산세 중과세 방안을 참여정부에서 내놨는데 당시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이걸 다 거부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또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그 세금, 종부세 이른바 그걸 도입을 했는데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또 반대를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각종 이 투기 억제 수단을 도입했던 게 참여정부였는데 지난 10여 년간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질 않았고 오히려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더 만들어줘 버린 거죠. 지난 10년 동안. 양도세가 부담돼서 다들 집을 안 팔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거래가 뚝 끊기고 오히려 거래가 없으니까 또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를 거 아니냐 이 걱정은 없단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집을 이렇게 뭡니까 이게 부자들이 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냥 버틸 거 아니냐 예. 이제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버틴다면 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 임대주택도 매년 17만 원씩 꾸준히 공급을 할 거고 또 무주택 서민 중심의 정책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예.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러다가 정권 바뀌면 뭐 또 다른 거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일단 움켜쥐고 기다려봤자 공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손해일 것이다. 예, 네네. 그런 말씀이군요. 이번 정책의 효과는 뭐 충분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 남겨놨던 보유세라든가 이런 문제를 또 나중에 다시 추가로 내놔야 할 것 같습니까? 이걸로 충분할까요? 네, 저희들은 이번 종합주택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또 만약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은 반드시 이 집값 폭등 때문에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이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네. 또 어떤 청취자들께서는 지금 의견을 막 주고 계신데 풍선 효과를 좀 살펴주셔야 됩니다. 서울이나 세종을 억제하면 뭐 대구 쪽이 뛴다든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시나리오를 짜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지역의 투기 자금이 풍선 효과를 통해서 외곽으로 흘러가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염려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또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추가적인 대책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보유세입니다. 예, 보유세는 뭐 아무래도 조세 저항도 크고 너무나 거대하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번져나가는 것이어서 조금 아직은 빠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결국에 나중에는 보유세도 꺼내 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논의도 한번 하셨습니까? 예, 대책 발표했는데요. 하루 만에 추가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논의는 있었습니까? 다만 보유세도 한번 해볼까라고?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파트 가격도 분명하게 잡습니다만은 예. 주택의 자가 보유율 이걸 늘리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문제는 자가 보유를 어떻게든 늘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국민 모두를 위한 그런 정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운영해 갈 것입니다. 네. 일단은 양도세에 대한 규제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래도 안 되면 보유세도 건드릴 수는 이제 있는 문제겠군요. 그리고 근데 지금 시중에 가장 큰 힘은 역시 유동성이 큰 거 하고 그래서 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데 부동산을 이렇게 규제하는 것만으로 대책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뭡니까 우리 집 없는 서민들 중산층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의 시장은 분명하게 보호하고 또 확대를 해야 합니다. 예. 또 공급 물량을 늘려서 또 집 사기 쉽도록 해줘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공급 물량을 늘리더라도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해버리면은 우리 서민들의 집 마련은 더더욱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뭐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다.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가 보유율 높이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청약제도는 이걸 겨냥한 거겠죠, 역시.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서민들 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청약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 정책에서 그 부분까지 다 탑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보이스 빼고는 뭐 전방위적으로 투기 세력들을 압박하는 거대한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예상대로 집값이 잘 안정되고 서민들을 위해서 자가 보유율도 확 좀 높아지면서 대책은 단순히 각종 규제를 통해서 안정화시키겠다 이것도 하나가 있지만 또 큰 축으로 하나 보면 그 수도권의 공급 물량을 확대해서 물량이 충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게 함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공급된 물량도 역시 투기 세력들이 많이 가져간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실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금리까지 낮춰가면서 집 사기 쉽도록 여건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자가 보유율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결국 투기 세력들 또 다주택자들 우리 부동산의 투기로 들어오는 여건만 만들어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지금 거죠. 주택보급률 103%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어제 뭐 이해운 대표 지적도 96%, 97%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가고 싶은 특정 지역은 주택 공급이 딸린다 이 얘기인데 말이죠. 네.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이번에 부동산 뭐가 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높다는 평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정치권도 술렁술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이번엔 정말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어제 이해운 대표는 그 부족한 지역에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물량 문제인데 어떻게 그걸 꼭 투기 문제로만 보느냐. 그런데 정말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에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2010년에 100%를 넘어섰거든요. 예. 그리고 2015년에도 102.3%로 올랐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만 보더라도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이름은 뭐 매번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 그랬는데 공공주택 민간주택 이게 다 합쳐가지고 매년 평균 25만 호 이상씩은 공급을 해 왔었어요. 예. 그런데 자가 보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소유한 비율이 2010년에 전국 평균 61.3%였는데 2016년에 59.9%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서울만 보면은 2010년에 자가 보유율이 51.3%였는데 지난해에는 45.7%까지 떨어졌고요. 그 사이에 가계부채 총량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자가 보유율은 떨어졌는데 가계부채는 늘어났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택 공급 늘리고 DTI LTV 완화하고